10년 동안 더 좋아지겠죠. 국내 주식시장의 발전은 훨씬 더 커질 것 같고 STO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부동산은 거래하려고 하면 사실은 쉽지 않죠. 어렵죠. 근데 실물 자산들을 쪼개서 판대요. 그래서 그걸 또 증권화 시킨대요. 그러면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은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금융시장, 자산시장 앞으로 발전할 건데 기대고 있을 거냐? 모른 척 할 거냐? 그럼 기대고 있어야지. 기대고 있으려면 공부해야죠. 안녕하세요. 요즘에 뇌살남이라고 웅기고 다니는 벌자산관리 길건우 대표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하는 사람의 인구수는 점점점 줄어든다. 인구수가 점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 고갈 얘기도 계속 나오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빠르게 늙고 가고 있다라는 얘기도 해요. 일본보다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면 젊은 친구들도 안 그래도 적은데 나이 많은 사람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낸 세금으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버는 건 적은데 세금은 많이 내.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고갈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더 내라.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떼가냐? 라고 하는 건데 이걸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꾼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해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 세금 적게 냈잖아. 근데 예전에는요. 지금과 같은 AI라는 도구가 없었어요. 다 몸빵에 있어야 됐어요. 육체 노동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혼자지만 AI라는 거나 아니면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 같아요. 예전에는 N잡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지금 어떻게 두 개를 해? 근데 지금은 후잡, 쓰리잡, 포잡 가능한 시대잖아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벌이를 더 많이 늘릴 수 있어요. 세금 많이 낸다.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라는 고민을 할 시간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걸 통해서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거 한번 고민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제 주변에도 2년 전쯤에 후배가 이제 애를 키우는 애 엄마인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블로그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한다고 해서 그게 돈이 될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마디 알려줬어요. 매일 해봐. 그리고 안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전혀 모르는데 시작하면 결과는 무조건 나온다. 근데 그 친구가 요즘에는요 거의 한 달에 한 30-40건은 블로그 포스팅 하는 거예요. 다 협찬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본 수입보다 그 수입이 훨씬 더 는 거죠. 근데 이 친구의 딱 장점 하나는 성실해요. 시작하면 계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위 1%라고 하더라고요. 블로그 노출로 따지면.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2년 전에 3년 전에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미 경쟁자 많은데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하고 계속 안 했다라고 하면 전혀 달라지는 게 없었겠죠. 그래서 저성장, 인구수 적어져, 고령 인구 많아져 라고 한탄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졌으니까 여러 가지 툴들을 활용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면 오늘 충분할 것 같아요. 평생 직장은 없다. 지금은 평생 직장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친한 후배들도 예를 들면 한 회사에서 오래 해서 진급하는 속도와 스카웃돼서 회사를 한두 번 옮겨서 진급하는 속도를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스카웃돼서 회사 한두 번 옮긴 애가 훨씬 더 빨라요. 그러면 이제 우린 지금 뭐 해야 되냐? 회사에서 시간 때우지 말고요. 이 회사에서 내가 어떤 걸 경험치로 쌓을 거냐라는 걸 먼저 해본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저도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시간만 때우는 직원이랑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하는 직원이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노력하는 직원을 매년 연봉 협상할 때도 더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어느 정도 컸어요. 그러면 떠난다고 해요. 그럼 뭐라고 해요? 다시 협상하지. 야, 얼마 준다는데 뭐 불러봐. 너 옮기면 임마 거기 가면 또 텃세도 하고 할 텐데 내가 더 편하지 않아? 라고 제안하지. 근데 시간만 때우던 애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다 이때까지 하면서 빨리 다른 애를 구하죠. 본인이 한 만큼 얻어갈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평생 직장 없으니까 본인이 노력을 더해서 본인이 취할 수 있는 건 더 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퇴근하고 나서도 그러려면 뭔가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 운동도 해야 돼요. 왜냐면 체력 안 되잖아요. 일 못해요. 예를 들면 저도 20대 때 30대 때 평균 4시간 잤어요. 근데 그 4시간을 자면서도 버틴 이유는 매일 운동했으니까 그걸 버틴 거지. 만약에 그걸 안 했다라고 하면 뻗었겠지. 병원에 들어누워서 맨날 이러고 있었겠죠. 그럼 일을 못해. 그러면 이제 운동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격증 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똑같이 연봉 협상을 하는데 그냥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발전이 없는 친구랑 1년 동안에 저는 회사 업무에 이렇게 보탬이 되기 위해서 내일 배움 카드 시청해가지고 이런 자격증 1년 동안 취득했습니다. 연봉 올려주십시오. 내가 뭐라고 할 거야? 그래 야 고생했다. 너 언제 이런 건 다 했냐? 퇴근하고 나서 맨날 했어요. 더 주지. 당연히 자격증도 따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들이 공부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공부하는 것들을 그냥 혼자서만 하지 마. 기록하자. 기록하면 돈이 되는 시대야.
그럼 어디에 올리냐? 블로그에다 올리고요. 구글에다 올려요. 그러면 내가 궁금해한 것들을 또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 검색할 거 아니야. 그럼 나도 모르게 포스팅 조회수가 쌓일 거고. 그러다 보면 의도치 않게 뭔가 또 수입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의도치 않은 수입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시대이니까 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하는 운동이 됐건 공부가 됐건 이런 모든 기록들을 올릴 때 많잖아요. SNS도 올리고 블로그에도 올리고. 저는 얼굴 나오는 게 부끄러워요. AI 얼마나 잘 돼 있어. AI로 할 수 있잖아요. 내 거 보이스만 들어갈 수도 있고 심지어 보이스도 자막 치면 다 됩니다. 그래서 내가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또 올린다라고 하면 거기서 또 수익 창출 될 수 있으니까 정말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다시 20대가 되면은 난 더 좋을 것 같아. 지금의 20대라고 하면. 왜? 할 수 있는 게 더 많으니까. 자산에 집중하기보다는 20대는 능력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능력이라는 게 사실은 뭐 체력적인 것도 있고 머리에다가 지식을 넣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전 둘 다 필요하다고 보는 게 난 지식이 안 돼 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몸으로도 돈 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도 맨날 쿠팡 하고요. 배민 하거든요. 맨날 배달시켜서 먹지. 근데 그 배달하는 친구들을 가끔 보면 옛날에는 배달 기사님들만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누가 봐도 알바처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시간 남으니까 그냥 해보는 이런 것들 너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몸이 건강하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몸이 건강하지 않아 체력 단련해야지 내 능력치 올리는 거니까.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들은 하거든요. 나는 교통사고가 나도 말할 수만 있으면 손가락 움직일 수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어 라는 얘기를 우스갯소리로라도 합니다. 왜냐면 말만 할 수 있으면은 저는 강의하면 되고요.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으면 주식 투자하면 돼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제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대표님은 주식 공부나 재테크나 투자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하면 저는 일주일에 못해도 2000페이지 이상은 읽습니다. 신문을 읽건 리포트를 읽건 경제 자료를 읽건 매일 읽어요. 그럼 이게 2000페이지, 2000페이지, 2000페이지가 계속 쌓일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군가는 그 시간 동안에 뭐 술 마시고 먹고 놀고 쓰러져 있는 시간에 저는 계속 봤으니까 갭 차이가 점점점 벌어지겠죠? 나이가 어리다고 아니면 몰라서 못하는 건 없는 시대예요. 그러면 함부로 시간 그냥 버리지 말고 그렇다라고 해서 너무 빡빡하게 살라는 것도 아니고 내 시간 쓰는 것 중에 일정 부분은 내 능력치 올리는 데 집중하자. 은행에다가 무조건 넣어라. 이런 얘기들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 많이 하잖아요. 은행밖에 믿을 게 없어 라고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부모님들은 그걸로도 충분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릴 때 금모으기 운동, 저는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이었거든. 근데 나는 고등학생이니까 별로 모르지.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 힘든 시기를 또 겪었단 말이에요. 반대로 그때 당시에 은행에 저축하면 이자 10% 15% 줬어요. 1억 넣어두면 1년에 1000만 원 1500만 원을 이자로 줬다고. 그럼 그걸로 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시대였어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현재는 2% 3% 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또 세금 대가.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받는 이자가 거의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은행만 보고 사는 시대는 끝이다. 그리고 강의할 때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무조건 주식을 공부해야 되는 세대입니다 라고 알려드려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저는 주식으로 안 해도 뭐 코인 해요 뭐 다른 거 해요 하는데 주식은 필수인 게 우리나라는 직장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퇴직 연금을 필수로 가입이 됩니다. 회사에서 거기다가 계속 돈을 넣어줘요. 근데 90%는 그 퇴직연금 계좌를 방치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3천만 원, 4천만 원 내가 직장생활 20년 하면 돼 있을 텐데 최소가 그걸 방치해놨어. 그러면 3, 4천밖에 안 돼요. 근데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거를 내가 공부해서 계속 굴렸으면 이런 기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후 자금으로 받는 퇴직연금의 액수가 몇 배 차이 나는 거지. 그러면 어떤 사람은 노후에도 퇴직했는데 야 일거리 없나 고민을 할 거고 퇴직연금을 꾸준하게 굴린 사람은 편하게 어디 여행 다닐 데 없나? 요즘에 어디가 좋지? 라는 고민을 하겠지. 그러니까 고민거리가 달라져요. 지금 당장 먹고 살 고민을 나이 들어서 할 거냐 아니면 그때 당시에 어디 놀러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냐 라는 고민을 할 건지는 지금 선택할 수 있어. 제가 몇 년 전에 사업을 하니까 빚을 엄청 많이 졌어요. 뭐 이것저것 사업을 많이 하니까 바바방 터져서 빚을 엄청 많이 졌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런 작업복 어찌됐건 뭐 강의하고 뭐 하니까 뭐 이렇게 슈트를 많이 입고 다닐 거 아니에요? 이런 옷을 입고 기름값을 벌려고. 그러니까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어찌됐건 이제 빚도 져 있으니까 돈 벌어서 갚기도 해야 되지만 어찌됐건 돌아다니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배달 어플들이 요즘에 이제 뭐 배민, 뭐 쿠팡 이런 거 말고 막 꽃배달, 케이크 배달 이런 게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했지. 그래서 이동하는 동선상에 그거를 계속 하면서 이동을 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입고 갔잖아요. 꽃가게를 가니까 제가 어플 회사 대표인 줄 알고 대표님이 이런 걸 직접 들고 나오셨다라고 생각들을 하시고 또 이제 꽃을 들고 상대방한테 배달을 해줬잖아요. 그럼 받는 사람이 제가 꽃가게 대표인 줄 알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도 다르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꽃 배달을 하는데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반대를 하니까 꽃을 주면서 조금 잘 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려고 근데 이제 자기가 얘기를 못할 것 같으니까 꽃 배달을 시킨 거야. 나한테 얘기를 막 하더라고. 그럼 당당하게 얘기했지. 이렇게 입고 처음에 제가 남자친구인 줄 알고 저는 아니고 아니면 남자친구분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부모님한테 꽃 선물을 드리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니까 한번 들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죠. 갑자기 부모님 표정이 좀 바뀌었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맙다고 이제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빚졌다고 한 방만 노리고 있었다라고 하면 회복하는 게 훨씬 더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뭔가 이동하면서 일거리들을 찾았죠.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회복이 조금 빨랐었던 것 같고 또 이제 그러면서 경험치가 또 쌓였지. 아 이런 걸로도 사람들이 돈을 버는구나. 아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겠구나. 아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하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다른 눈으로 또 보겠구나 라는 경험치를 또 쌓았던 거지. 그래서 제가 뭐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포기할 수밖에 분명히 있어요. 인생 사는데 그런 상황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몇 번 겪어봤는데 근데 그때 내려놓느냐 아니면 다시 잡고 올라가느냐 요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찾아보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뭐 파산, 개인회생 이게 아니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봐요. 저는 이제 투자 전문가니까 은행, 저축 같은 그다음에 뭐 증권사의 주식, 펀드, 그다음에 뭐 부동산,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 요즘에는 코인 뭐 이렇게 있으니까 은행은 아닌 것 같아요. 은행은 점점점 금리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는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계속 잘 갈 종목도 있고 꺾일 종목도 있어요. 예를 들면 AI 시대 관련 기업들은 주가가 더 좋을 거고 몸으로만 때우는 기업들은 점점점 안 좋아질 거고 그러면 앞으로 기회가 있는 기업들을 꾸준하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10년을 본다라고 하면 반반이라고 얘기해요. 이유인 즉슨 부동산 가치 오르는 속도가 최근 들어서 많이 빠지긴 했지만 지금 강남이나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더 빨리 또 회복을 하고 있잖아요. 내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보다 얘네들이 가격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너무 여기에만 목매다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동산에만 올인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실수요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봐요. 실수요. 무슨 말이냐? 현 정부에서 보면 투기는 막대 실제적으로 사서 본인의 집으로 자가로 쓰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낮게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많이 가잖아요. 아마 이제 뭐 앞으로 정부가 또 바뀌고 뭔가가 되더라도 그쪽 방향이 그렇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투기는 옛날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그 투기가 좋아져봤자 어차피 나한테까지 안 와.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그러면 그냥 내가 살지 가까운데 이런 것들 위주로 조금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괜찮다. 근데 이제 다만 하나 알아둘 거는 부동산은 아주 심플해요. 쌀 때 사야 돼요? 비쌀 때 사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비쌀 때 삽니다. 빚내서, 영끌해서. 예를 들면 핸드폰이 신형이 나왔는데 비싸게 산 사람이 있고 싸게 산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똑똑한 거예요? 싸게 산 사람. 실질 가치는 똑같은데 더 싸게 산 사람이 좋은 거죠. 그러면 딱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요새 부동산 너무 힘들대. 실수요자는 그게 뭔 상관이에요? 내 집인데. 너무 힘들대라는 건 가격이 싸져 있을 때예요. 그때 사야죠. 비싸져 있을 때는 투기인 거지. 나 이 집 사가지고 일확천금 집값 많이 오르면 팔아야지.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예측을 하냐고. 그래서 이제 영끌했던 사람들이 그 고금리 상황 오래되니까 중간에 정말 손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그것만 조금 내리면 돼. 내가 진짜 살짓고 한다? 부동산은 쌀 때 사는 거다. 비쌀 때는 안 산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코인은 그래도 최소 내 자산의 10%는 꾸준하게 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밈 코인도 있고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코인들도 있는데 코인은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큰 코인 위주로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또 심리상 되냐고 안 되지. 그러면 전체 자산 10% 하라고 했잖아요. 5%는 그런 거 하고 5%는 한번 걸어봐요. 세게 튀는 거 난 그게 나쁘다고는 안 해. 대신에 비중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지. 위험한 자산에는 5% 이상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원칙만 있다라고 하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전체 금융 투자 관련된 게 이제 은행, 주식, 부동산, 코인 이렇게 있을 텐데 적절하게 방금 얘기한 것들만 조금 기억해 두신다라고 하면 10년 동안 그래도 손해보다는 이득이 많을 겁니다.